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기본 텍스트는 조선 후기의 저작물 청구야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항해도 어떤 고을의 원이 젊은 시절 자기의 큰 실수를 용서해 목숨을 살려준 한송도 상인이 자기 관할 마을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 간 통인이 돌아왔다는 기별을 받자 사또는 동원으로 나갔다. 통인이 와서 사또 앞에 읍했다. 나으리,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상황이 어떠하더냐? 우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식사하다가 말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송도상인과 촌민의 아버지는 연배도 비슷하고 보통 때 서로 자주 왕래하는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가 송상에게 돈을 빌린 것 같은데 갚을 기간이 지났는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어 방에 들어가 보니 송상이 칼을 들고 서 있었고 아버지는 쓰러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의 상태는 살인사건이 났던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칼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촌민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송도 상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촌민과 그 식솔들이 달려들어서 잡아다가 고방에 묶어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송상은 범행을 자백했고, 아닙니다. 송도 상인은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외에 특이한 점은 없더냐? 별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송도 상인이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죽은 노인의 입과 코에 거품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거품을 닦아낸 것 같은데 물어보니 식구 중에 닦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과 코에 거품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예, 그리고 또 그 집 아들이 양자랍니다. 30여 년 전에 먼 친척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고 하는데 이웃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늘 티격태격했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왜? 아들이 노름을 심하게 했다는군요. 돈 때문에 사고를 여러 번 쳤답니다. 고을 사또가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급하게 분부했다. 형리를 불러라. 현장에 가보자. 나으리, 내일 아침에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는데 일이 급하게 됐다. 현장을 훼손하기 전에 가봐야겠다. 가기 전에 쌀밥 두어 덩이와 살아있는 닭 한 마리, 은비녀 하나와 술찌개미, 그리고 식초가 필요하다. 구해 오도록 하라. 나졸 몇 명을 데리고 형리 등과 함께 촌민의 집에 간 사또는 우선 나졸들에게 집 안팎을 누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다. 그런 다음 살인이 일어났다는 방으로 형리와 함께 들어갔다. 가서는 이불을 걷고 시신을 조심스레 살폈다. 과연 입과 코에 흰 거품이 있었던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가 급하게 닦아낸 것이 틀림없었다. 사또는 시신의 손을 들어 흔적을 살핀 다음 칼날에 찔린 시신의 상처와 더불어 옆에 놓여있던 부엌칼도 들어서 자세히 살폈다. 그런 다음 통인에게 가져온 쌀밥 한 덩이를 달라고 해서는 오리알 크기로 만들어서 시신의 입에다가 뭉쳐 넣었다. 일이 끝나자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고 엄명을 내린 다음 나졸에게 시신 곁을 지키게 하였다. 사또가 통인에게 촌민을 데려오라 일렀다. 촌민이 엉거주춤 다가오자 사또는 별일 아닌 듯이 물었다. 살인자를 가두어 둔 고방은 어디에 있느냐? 그곳으로 안내하라. 촌민에게 고방 문을 열게 한 다음 형리 한 사람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심하게 두들겨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는 송상에게 갔다. 송상은 고을원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무리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세월이 10년 가까이 흐른 데다가 살인죄인으로 몰려 정신이 황망해서일 것이다. 형리를 시켜 묶은 줄을 풀게 한 다음 편히 앉게 하고는 사또가 물었다. 당신이 이 집 노인을 죽였습니까?
송상은 눈에 검은 자위가 거의 없어져 희멀겋게 된 얼굴로 고개를 좌우로 돌렸다. 사또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송도상인이 입을 열었다. 서너 달 전에 노인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서인에게 와서는 돈을 조금 융통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돈이 갑자기 필요하냐고 물으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장날에 황소 한 마리를 사러 갔는데 그 돈을 모두 써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일에 썼냐고 물으니 장돌뱅이들에게 꼬여서 노름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고 2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하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부친을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오늘 소인이 차용증을 들고 직접 노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노인이 나와 절친한 사이라 자식의 허물을 너무 감추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좋은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식사가 끝나면 말하려고 했는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놀라서 급하게 노인의 아들을 불렀는데 불렀는데 갑자기 소인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길길이 날뛰더니만 저를 몽둥이로 개패듯이 때리고는 이렇게 고방에 감금했습니다. 저녁으로는 무얼 먹었소? 마침 아들 녀석이 오늘 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사왔다고 하면서 노인이 매운탕을 내놓더군요. 안타깝게도 소인은 원래부터 비린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물에는 젓가락 대는 신용만 하면서 나물 반찬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불쑥 사또가 송상에게 물었다. 차용증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아들놈이 다락같이 달려들더니 주머니를 뒤져서는 뺏어갔습니다. 그랬군요. 잘 알았습니다. 형리를 시켜 송상을 씻기게 하고는 편하게 안돈시켰다. 반 시즌 정도 지난 뒤에 송상과 촌민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지켜보게 한 다음 형리에게 망태기에서 닭을 끄집어내 묶인 발목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녀석은 날개를 한번 퍼덕거리더니 여기저기 모이를 찾아 쏘다녔다. 사또가 시신의 목에 넣었던 쌀밥 한 덩이를 던져주자 좋아라고 쪼아먹는다.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사또가 말했다. 방금 닭이 먹은 쌀밥 한 덩이는 시신의 목구멍에 넣고 입을 밀봉하여 반 시즌 동안 둔 것이다. 닭이 죽으면 시신이 독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닭이 죽지 않는 경우는 2가지이다. 하나는 시신이 독약을 먹고 죽지 않은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독을 먹은 지 오래되어 독이 이미 장내에 들어가 버린 경우이다. 닭은 멀쩡한 모습으로 구구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일각이 지났을 때쯤 사또가 말했다. 시신이 독을 먹은 지 오래된 것 같다. 은비녀를 가져오느라. 그리고 식초와 뜨겁게 데운 술찌개미도 가져오느라. 준비한 물건을 형리가 가져오자 사또가 은비녀를 시신의 목구멍에 넣었다. 그런 다음 뜨겁게 데운 술찌개미와 식초를 시신의 하반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반신에 이르기까지 고루고루 뿌리더니 손으로 피부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문질렀다. 몸을 두드리거나 주무르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일각이 지나자 시신의 목구멍 속에 넣었던 은비녀를 끄집어내었다. 은비녀의 색이 푸르죽죽하게 변한 것이 눈에 뚜렷하게 보였다. 사또가 상기된 낯빛으로 단언했다. 쌓이는 독국물이다. 죽은 지 하루는 지난 것 같으나 이틀은 넘지 않았다. 통인이 물었다. 어떤 독일까요? 사또가 이마를 찌푸린 채 한동안 생각을 가다듬더니 대답했다. 하던 즉 보거독이다. 내장이나 알을 끓여서 모르게 먹인 것 같다. 사또가 노인의 아들과 그 안악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물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거짓 대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저 송도 상인이 아버지를 찔러 죽인 현장을 봤다고 했지. 예, 생내가 봤습니다요. 내가 너에 붙인 상처를 봤다. 그 상처는 죽은 후에 생긴 상처였다. 칼에 찔려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상처를 손으로 만지면 선홍색의 피가 만져지고 상처가 버들잎처럼 보인다. 죽은 후에 칼날로 베어 손상을 입히면 상처가 건조하고 희며 피가 없고 손으로 누르면 맑은 물이 나오며 상처에 버들인 모습이 없다. 너의 아버지 상처가 그랬다. 그러니 송도상인이 너의 아버지 살해하는 것을 내가 봤을 리 없다.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요. 제가 봤습니다요.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요. 촌민이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발악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번에는 안악에게 물었다. 내가 생선에 보고알을 넣어 매운탕을 끓여서 시아버님에게 올렸느냐? 나으리? 그게 아닙니다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쇳내는 보고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요. 애기 아버지가 어제 장날에 가서 생선을 싸와서는 시아버지 저녁상에 매운탕을 올려드리라고 해서 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이 특히 맛있다고 반드시 시아버님 상에만 올리라고 저 인간이 시켰습니다요. 안악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형리에게 사또가 말했다. 안악은 죄가 없는 것 같다. 아들이 단독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 같구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송도상인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라 이르고 사또는 관하로 돌아갔다. 그 뒤 사또는 한양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10여 년 후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했다. 관찰사로 부임한 뒤 사람을 보내어 송도상인을 몰래 불러와 저간의 일을 털어놓았다. 송상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암호의 사람 목숨을 구해주는 일에 이르러서 비로소 깨닫고 놀랐다. 또 살인 사건을 해결하여 자기의 죽음을 모면하게 한 일을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크게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소인이 일찍이 대인의 목숨을 살렸지만 그 뒤 대인이 다시 소인의 생명을 구해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은덕은 이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잊기 어렵겠나이다. 이로부터 관찰사와 송도상인은 평생의 지인이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소식을 끊지 않고 우정을 나누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읍은 가벼운 인사법입니다. 공수 자세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예절을 말합니다. 고방은 살림살이나 농기구 등을 넣어두던 창고입니다. 형리는 지방과나 형방에 딸렸던 구시라치입니다. 술찌개미는 탁주를 내리고 남은 술의 찌꺼기입니다. 시지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한 시지는 현재의 2시간에 해당합니다. 일각은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입니다. 하도는 보거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조선 후기의 저작물, 저자 미상의 청구야담이 기본 텍스트입니다. 송철희 교수가 역주한 증수무월록 언해를 참고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과 컬처링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그리고 성엽의 그림 몇 점을 가져왔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에듀넷의 조상들의 생활 모습도 참고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